오늘 제가 방송하려고 이렇게 좀 이 구도를 잡아보니까 야 여기 대해서는 내가 더 방송할 것도 없겠다. 저는 이미 이 구도를 다 설명을 해놔서 그냥 그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지난주에 방송한 거나 뭐 지금 방송한 거나. 그래서 지금 이 화천대유 전국의 핵심은 뭐냐, 임기 6개월도 안 남은 문재인이 다시 최고 권력자로 올라서서 문재인이 차기 정권 창출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까지 갔다. 그건 왜 그러냐? 여야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이가 지금 다 붙잡혀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이거를 누굴 먼저 감옥 집어넣고 누굴 먼저 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선 구도가 다 바뀌기 때문에 이건 문재인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 그림도 뭐 이미 다 결정이 났어요. 예. 그냥 눈에 훤해 보입니다. 이재명은 아웃시키고 윤석열이는 하는 거 봐서 좀 끌고 가가지고 보수를 그냥 완전히 흡수해버리겠다. 딱 그 전략이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 전략은 화천대유 터지기 전에 한참 전부터 제가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뭐냐? 왜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놔두고 있느냐? 보수 개돼지들을 관리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의 재집권을 위한 혁명적인 이 흐름을 윤석열과 개돼지가 다 막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재인의 귀염을 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는 왜 이렇게 늦게 죽이냐? 이재명이는 죽냐 안 죽냐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입장에서 왜 이렇게 늦게 죽였냐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문재인 입장에서 이재명을 빨리 죽이면은 친문 세력을 승계해낼 수 있는 조국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치고 나올까봐 아예 그냥 엄두도 못 내게 이재명이를 막판에 죽여가지고, 문재인 입장에서 사실 이재명보다 더 두려운 게 조국이라든지 안희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친문을 지금 흡수하려는 이낙연이라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어차피 문재인과 각을 세웠기 때문에 문재인이 끝까지 벗겨먹을 친문 금붕어들을 데려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친문 금붕어들은 문재인을 승계하는 쪽이 가져갈 거 아닙니까? 최소한 한 200만 마리는 넘어가죠. 제가 볼 때 보수 개돼지들이 한 2, 30만 마리면은 친문 금붕어들이 한 200만 마리 이상인데 그걸 뺏기면 문재인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문재인은 안희정이라든지 조국이라든지 자기들의 이 친문 금붕어를 뺏을 자리부터 목을 쳐버리고 이재명이를 끝까지 놔두고 있다가 마지막에 치면서 다시 친문 금붕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같은 코드의 대권 주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봉쇄시켜버린 겁니다. 정말 대담하고도 대범한 전략이었어요. 사실 예전 제가 10년 전에 종편에서 평론할 때도 그거 아마 기록에 남아있을 텐데, 문재인이라는 작자는 겁날 게 없는데 그 뒤에 이호철 이거 만만치 않다. 이게 거의 다 지금 이호철 전략에서 시작되고 양정철 탁현민이 그 전술을 쓰고 있는데, 이런 대범한 전략을 쓸 수 있고 이 대범한 전략이 지금 거의 90% 성공하고 있어요. 문재인의 전략이. 그렇게 된 데에는 결국 보수 개돼지들 때문이에요. 아마 이 이호철도 처음부터 이 전략 구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보수 개돼지들이 박근혜 사랑해 외치더니 윤석열 만세 부르면서 전략이 응용된 거죠. 이번 기회에 완전히 보수를 다 흡수해가지고 영구 집권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갖고 친문 이 주자부터 싹 죽이고 이재명도 막판까지 끌고 와서 죽일 수 있는. 제가 그 성남 FC 문제로 이재명이가 안 날라갔을 때 제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아니 문재인이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재명이는 언제든지 날릴 수 있는데 이게 뭐 4년 반까지 끌고 와서 성남 FC가 날리기 제일 좋은 거였는데 그걸로 안 날린다? 그랬을 때 저 맨날 자기가 다 맞췄다고 사기치는 거 황장수 뭐라 그랬습니까? 황장수 방송에서 문재인과 이재명이 드디어 손잡았다고 헐레벌떡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10폭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손을 잡았을 리가 없다, 그에. 그리고 그 뒤에 문재인이가 이재명이를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면 수두룩히 죽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놔둔 다음에 성남 FC까지 놔뒀다? 아, 화천대유라는 그냥 완전히 이재명을 끝장낼 무기징역까지 보낼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었던 거죠. 문재인이. 그래서 오늘 상황으로만 봐도 오늘 당장 이재명이 구속영장 나와도 아무 문제 없는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상황까지 이제 다 잡아놨습니다. 근데 아마 뭐 문재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민주당은 10월 10일이 이 대선 후보 결정 날이고 저 인민당은 11월 5일이 결정 날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이재명이 큰 변수 없으면은 대선 후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지금 이재명을 쳐가지고 흔들 이유가 하나도 없죠. 민주당의 대권 후보까지 넘겨준 다음에 자 그럼 10월 10일부터 문재인이 이재명을 날릴 수 있는 시한이 어느 정도까지 있냐? 3월이 아니에요. 3월에 이재명이가 설사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 가능성 0%지만은 문재인의 임기가 어디냐? 5월까지예요. 5월까지. 지 퇴임하는 짐 빼기 전까지만 날려도 돼요. 그럼 10월 10일부터 5월까지 문재인이 뭐 드러눕고 뭐 룰루랄라 하면서 날려도 충분하잖아요. 그냥 언제 날리냐 이제 문재인이 지 마음인데 대선 후보 자격을 주고 날리는 게 문재인이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 대선 후보 전에 쳐버리면은 이낙연이가 치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재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권력 교체됐을 때 그때 이 잘못 컨트롤하면은 후계자한테 목이 날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해서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싸그리 그냥 수시로 숙청하고 감시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도 그거거든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요, 지금 문재인 입장에서. 그래서 이재명을 일단 민주당 대권 주자로 만들어 놓고 끝장을 내버리면 이낙연이고 정세균이고 누구고 심지어 조국이고 자기의 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재명한테 패배한 자들인데 얘네들은. 그 문재인이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낙연을 내세울 수도 있고요. 정계 개편을 시도해가지고 김동연을 내세울 수도 있고 그냥 문재인이 지 장깃돌 움직이듯이 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을 대권 주자로 만든 다음에 목을 쳐버리면은 지가 장깃돌 움직이듯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고 윤석열이 지금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 화천대유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지 윤석열이 지금 저거 손준성 문제부터 해가지고 대검에서 지 장모 변호인 노릇한 거부터 등등 지금 저 줄리 그거 지금 주가 조작 문제 지금 장모 농지 투기 문제 한두 개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윤석열이도 문재인 마음 먹으면은 11월 5일 전까지 줄리를 구속하든 장모를 재구속하든 윤석열을 구속하든 문재인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겠죠. 11월 5일까지 윤석열 잡아놓지 않겠죠. 저런 약점 많고 더럽고 흠집 많고 아무런 이 개혁적 마인드도 없는 저런 그냥 탐욕에 절어있는 저런 윤석열 같은 놈을 보수의 지도자로 올려놓으면 이제 문재인은 지 친문 좌익 능력을 평정하는 데 이어서 보수까지 평정을 벌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 북계의 저 김정은이하고 맞먹는 수준의 이 권력을 주게 된다고요. 문재인이 평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윤석열이는 최소한 문재인이가 임기를 지고 있는 5월까지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데 지가 대선 때 문재인한테 덤빌 수 있습니까? 입 한 번 잘못 늘려서 문재인이 기분 나쁘다거나 아니면 이호철이 기분 나쁘면은 야 저놈 잡아오면 잡히는 상황인데 지금 문재인의 문자도 못 보낼 겁니다. 이만에 입증됐죠. 문준용이 한번 부대변인이 깠다가 번호 아웃시키고 그냥 문준용이 받들어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문준용을 건드린다는 얘기는 김대중하고 김영삼이 97년도 대선 때 딜을 쳤다가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딜을 쳤다가
김영삼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들쳤으면은 자기 아들까지도 봐준다고 생각을 한 거고, 김대중 입장에서는 내가 김영삼 당신 봐주겠다 그랬지 내가 언제 당신 아들 봐준다 그랬냐? YS 아들 현철이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게 개싸움 났잖아요. 근데 김영삼은 김대중이 죽기 직전까지 김대중이 저주하다가 이제 김대중이 아마 죽기 한 직전에 뭐 화해했니 그래가지고 됐지만은 거의 한 20여 년을 원수로 산 거 아니에요. 아들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김대중이는 또 할 말 있는 게 아니 내 아들 셋 다 감옥 갔는데 김대중이 자기가 집권하고 있을 때 아들 셋 다 감옥 갔는데 김영삼 네 아들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싸움 났는데 아들을 치겠다는 얘기는 저거는 이제 동맹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만약 윤석열이가 지금이라도 문준용이 한 번만 더 건드리잖아요. 윤석열 구속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구속인 겁니다. 그걸 알고 윤석열이가 부랴부랴 그냥 글 내리고 뭐 진중권이 동원해가지고 아첨하고 그렇게 버틴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이제 문재인한테 딱 잡혀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사냥개 노릇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원래 윤석열의 신분이 뭐예요? 원래 문재인의 사냥개였어요. 원래 문재인의 사냥개였습니다. 200여 명의 보수 인사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냥개인데 문재인도 예상 못하고 윤석열도 예상하지 못한 보수 개돼지들이 몰려드니까 저쪽에서 작전을 바꾼 거죠. 원래는 윤석열이를 사냥개로 써가지고 끝내는 게 정상이죠. 사냥개로 쓴 다음에 끝내려 그랬는데 이 보수 개돼지들이 사냥을 해대니까 전략을 한 번 더 쓴 것뿐인 겁니다. 원래부터 사냥개였고 지금도 사냥개예요. 문재인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윤석열이는 지는 거죠. 선거에. 문재인이가 점 찍어놓은 이낙연이나 김동연이한테 대선 붙으면 지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홍준표도 그런 강자가 아닌데 어쨌든 홍준표는 지금 저 윤석열만큼 무지막지한 약점을 잡힌 건 없단 말이에요. 문재인이 이게. 지난 대선 때는 잡혀 있었죠. 홍준표가.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에 의해서 홍준표가 성완종 사건으로 엮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TV 토론 때 홍준표가 문재인에게 함부로 못 덤빈 이유가 바로 대법원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라 보고 홍준표가 박 대통령을 무리하게 출당시킨 이유도 대법원에서 선처받으려고 문재인에게 잘 보이려고 출당시켰다고 봐요. 저는. 그때 홍준표가 문재인에게 잡혀 있었던 것보다 지금 윤석열이는 100배 더 잡혀 있어요. 그리고 현재 홍준표는 크게 잡힌 건 없는데 이제 홍준표는 자꾸 이상하게 내각제를 자꾸 떠듭니다. 그렇게 안 떠들던 사람이 자꾸 개헌을 떠드는 거 보면은 뭔가 문제라고 좀 딜을 치려고 또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입장에서는 뭐하러 홍준표하고 딜을 칩니까? 온갖 약점을 다 잡아놓은 윤석열이라는 놈이 딱 보수 개돼지를 딱 끌고 있는데 걔하고 그냥 해가지고 대충 눌러버리면 되지 홍준표가 뭐하고 딜을 치겠어요. 그래서 문재인은 11월 5일까지 윤석열이 무난히 인민당의 대선 주자가 되도록 놔둘 거예요. 그 다음에 확 조여버리겠죠. 확 조여서 그렇다고 윤석열을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면은 장외 세력들 박 대통령이 치고 들어왔을 때 장외 석판 엎어버리는 거에 보수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그 수많은 보수 개돼지들이 갑자기 사람으로 변하면 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도. 그러니까 윤석열을 끝까지 죽이진 않고 적당히 쳐가면서 김동연, 이낙연이가 내각제 개헌을 내세워서 대선을 이기게끔 판을 정리하겠죠.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이 문재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는 박 대통령 변수예요. 박 대통령을 석방 안 하든 그런 틈이 벌어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승부수를 던질 기회가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후보들도 나와 있어요. 최대집 후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김경재 후보 나와 있습니다. 12월 달에 윤석열 휘청거릴 때 박 대통령이 확 쳐서 승부 들어오면은 잘못해서 윤석열이 무너지면은 그 엄청난 이 탄핵 무효의 물결이 덮였을 때는 이건 뭐 아무리 문재인이와 이호철이와 김정은이가 잔머리를 써도
잔머리를 그냥 박살낼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이는 3월까지 끝까지 데려갈 겁니다. 윤석열이 들어가는 이유는 개돼지들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라. 그 짓이 하는 거죠. 자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나서면은 이제 개돼지들이 사람화가 될 텐데 그 속도를 최대한 늦추라는 게 이제 문재인이가 윤석열에게 시키는 미션이에요. 그 대가로 윤석열은 감옥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김동연이나 이낙연에게 처절하게 패한 다음에 내각제 되면 윤석열이는 뭐 장관자리 하나 얻어먹겠죠. 그런 거래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가 예전부터 3파전 얘기했는데 이제 결국 3파전이 돼버렸습니다. 3파전이지만은 물론 문재인에게 매수된 사탄파라서 뭐 양자 대결이지만 어떤 형식이 3파전인데 이재명 아웃되면은 이제 김동연이나 이낙연이를 문재인이가 내세워서 승부를 걸고 그럼 윤석열이 사탄파 기회주의자들 거기 플러스 보수 변절자들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놈들이 다 모여있는 세력이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른바 최대집이나 김경재 총재가 말하는 3파전 될 것 같은데 이 3파전에서 저는 늘 승리를 자신해 왔었는데 근데 요즘 보면서 야 이게 쉽지 않겠다 이 3파전 갔을 때 왜냐하면은 3파전 붙었을 때 제가 승리 자신했던 거는 이 중간에 이 사탄파 기회주의 쓰레기들을 양쪽에서 쳐가지고 무너뜨리는 그 전략을 생각했었는데 문재인이 이렇게 매수를 해버리기 시작하면은 요 윤석열과 보수 개돼지들이 이제 진짜 보수 세력을 죽이려고 덤벼들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쪽은 문재인하고 싸우러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수 개돼지들하고 뒤엉켜가지고 막 거기서 백병전 벌이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1년만 남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막 칼질로 막 개돼지들 죽이다가 그냥 끝나는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 집 앞에서 문재인 안방까지 쳐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될 느낌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다만 그 문제 때문에 대선을 못 이기더라도 뭐 크게 제가 말하는 그 문재인 집 앞에서 보수 개돼지들을 척살하는 상황까지만 가면요 대선을 못 이겨도 얘네들 내각제 들어오는 거 그거 받아쳐가지고 끝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5.16 같은 혁명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저는 대선 결과보다 어떻게 하면 초강력한 탄핵무효의 보수를 만들어서 이걸 갖고 승부할 수 있냐 요거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놈들 정권은 교체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다 사기꾼이나 간첩들입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권 교체에는 2순위고 1순위는 초강력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5.16 혁명 세력 같은 대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걸 빨리 만들면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거고 개돼지들의 이 전술에 이게 묶여가지고 고기 썰다가 이게 시간이 늦어지면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 정권하고 또 싸워가지고 그걸 끌어내려가지고 혁명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는 정권교체 의미 없었는데 문재인이가 판 다 만들고 있는데 무슨 정권교체입니까? 정권교체는. 윤석열이 이기면 정권교체예요? 가능성 0%지만 혹시 문재인이가 또 윤석열하고 딜을 쳐서 야 이낙연 이 김동연보다는 차라리 윤석열이가 낫겠다 해가지고 올린다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예, 한 달도 못 버텨요. 저런 지금 저 수준을 보세요 지금 저거. 그나마 개돼지들 때문에 버티는데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좀 개돼지들이 점점 사람화가 되고 있어요. 윤석열은 저 뼈도 못 추립니다 대통령 되면. 자 이게 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선 이미 이제 내년 3월까지 이게 다 끝났잖아요. 더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과정이고
아직까지 김경재 총재나 최다집 후보나 지금 본격적인 활동을 아직 나서지 않았는데, 최대집 후보가 지금 이제 자사전 출판이 이제 주문 이야기 됐고, 이제 김경재 총재가 이번 주부터 이제 경선 시작하니까, 이제 미디어처럼 주로 이제 그쪽을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방송을 하죠. 뭐 대선 분석은 할 거 다 했어요. 끝났어요. 나중에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랑 다르게 가는지.